자,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해외 증시 오를 때 못 올랐는데 내리니까 또 같이 내리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 외부적인 요인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외 증시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장 아침부터 국내 시장 지켜보셨던 분들, 참 오늘도 참 속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또 혹시 일찍 퇴근하셔서 소주 한 잔 기울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원석 거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이 오르지 못할 때 국내 시장 못 올랐는데 과연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국내 시장 가겠느냐. 이렇게 약간 반신반의, 약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 다시 한번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이제 1990선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3일 연속 국내 증시도 급락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다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 여전히 해외 증시 외국인들의 동향을 우리가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12월 들어서 11월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내 시장을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해외 증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동안 연속 상승. 지난 10월 초에 저점을 찍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쉼 없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하락했다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죠? 경기가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블랙 먼데이 할 사태를 비롯해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런 것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네요. 블랙 먼데이는 급락했던 얘기.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그리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경기 지수마저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그동안 미뤄뒀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그리고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축소 규모가. 이런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아마 한 달 전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이걸 풀었던 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조정받을 구실을 찾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거봐. 이거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좀 템포를 조절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장은 끝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12월 달 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도 오늘 밤에는 하락 출발한다면 상승의 가능성,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연속 하락함으로써 미국 시장도 다소 쉬어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시장에서 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반등 탄력도를 봐가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좀 더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독일 증시입니다. 사실 독일 증시도 참 많이 빠졌어요. 화면 그렇죠. 보시면. 이 독일도 그동안 신고 경제를 벌이다가 독일 증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최근 3개월 달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독일 증시도 좀 쉬어가겠다. 일부 투자자들이 올라오는 대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동안 줄기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물량 소화 과정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중국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여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름 국내 주식시장 8월달 급락을 보일 때 미국 시장 상승하고 유럽 증시장 상승하고 그리고 일본 시장은 상승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조정폭이 컸던 것이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이었다.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하겠지만 세계 글로벌 경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일본 증시는 조정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증시는 어떠냐?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상승에 성공한 오늘도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포함해 3대 지수 모두가 1.5%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기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완전히 저항 추세선을 지난주에 돌파한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국내 증시 조정받기는 했습니다만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는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더 큰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경우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시장 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국내 시장 여기서 지수가 붕괴되기에는 다소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의 동향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엔저이 효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집중 매도 그리고 TPP 협정 가입에 따른 일방적인 경쟁력 악화 우려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죠. 일방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다우지수, 닥스지수까지 확인해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조성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였지만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 아직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부분 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00선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900 오늘 90선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정보다는 앞으로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사실은 이번 주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 주죠. 11월 셋째 주 마지막 주 전주에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11월 마지막 주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주도 저는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국내 시장은 D-Day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종가가 이번 주에 저점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밀리면은 반등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가 D-Day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상승의 탄력도, 반등의 힘 이런 복합적인 모습을 전개를 해서 다음 주 시장 판단을 함으로써 12월 장이 있느냐 없느냐 매도하고 좀 쉬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느냐는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저는 12월 달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 먼저 환율이 나오네요. 예, 이 환율입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엄청나게 팔았죠. 선물에서 무려 8,500억 넘게 팔았고요. 현물도 4,000억이 넘게 현물도 매도를 부렸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이 가장 컸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일방적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루는 팔았다가 그 다음날 사는 이런 다수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들의 목적 달성을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시키는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핑계를 제외하더라도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최근 들어 가장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가 매도 여부는 저는 환율 시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환율은 1,06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이 원달러 환율동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상단이 1,075원, 하단이 1,055원입니다. 이 사이에서만 움직임만 준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 자체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또 최근에 엔저가 국내 시장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엔저가 악재로만은 여러 번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그렇죠?
뜸을 들이다가 네. 이제는 가입하겠다 하는 것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지 그것이 단순 유리가 피해보는 것만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미국이 오늘 어젯밤에 일었던 제조업 지수가 57.3으로 네. 최근 2년 반 동안의 최고의 그 실적을 경제 지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자, 내일 뭐가 있냐? 경제 성장률,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모레 6일 날은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 동향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주는 크게 저는 우려할 사항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항상 중요했는데 이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도 그 금융투자회사라는 것은 자문사와 운용사거든요. 여기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뿐이지 주력이 될 수 있는 연기금은 지속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투신권에서 그동안 지난달까지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도 우위를 보였던 투신이 오늘도 크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이 내놓는 물량만 일정 부분만 소화만 해준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앞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금주보다는 다음 주가 D-Day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화면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분기가 D-Day라는 점은 하락의 D-Day라는 건가요? 아니면 상승의 D-Day라는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오늘 국내 하락했지 않습니까? 3일은 지금 국내 시장 변환점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월, 화, 수 3일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장과 모레장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금주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금주에 이제 내일과 모레장에서 반등을 얼마가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이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느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쌍봉의 패턴으로 하락으로 가느냐가 그 갈림길이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간다면 어느 정도 12월 달에 대한 방향, 올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차 지지선이 형성된 저 라인이 19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1986포인트로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지지선에 근접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두 번 연속 개파락한다면 반등을 주거든요.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두 번 개파락했기 때문에 내일장의 반등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쿼드루플리칭 데이도 있죠. 그렇죠. 예, 굵직굵직한 행사가 굉장히 많고요. 과연 이번에 했던 엔저이 효과라든지 외국인의 매도,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여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주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세히 매수와 매도의 판단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월화수 오늘까지 3일간의 이 급락이 재차 상승을 위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면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상승 전환한다면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을 찾아라면 철강과 화학주거든요. 네. 그럼 이들 종목이 만약에 시장의 상승 전환한다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로 오늘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지만 하이닉스는 지속적인 매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IT 부품 관련주 특히 TPP에 가입이 된다면 오히려 이들 화학과 반도체 IT 부품주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금융주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한 분기점, 그렇죠. 변환점, 시장을 방향성을 찾아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투자 전략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매투자증권 이재강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